밤 10시였습니다. 요양원 복도는 조용했어요. 달빛이 담장 넘어 들마다 흐르네. 먼 길의 바람도 아이를 재우네. 누가 말아줄 달.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뭐 하시는 겁니까?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빛나고 복도 끝에서 간호사가 야간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딸각딸각 간호사 신발 소리만 들렸죠. 준호는 3층 복도 끝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46살 대학교 교수였어요. 오늘 어머니를 이곳 실버타운 요양원에 모셨습니다. 어머니는 75살. 치매 진단을 받으신 지 2년이 됐어요. 처음에는 가끔 깜빡하시는 정도였습니다. 열쇠를 어디 뒀는지, 저녁을 드셨는지, 그런 정도였죠. 하지만 지난 6개월 동안 빠르게 나빠지셨어요. 이름을 잊으시고, 집 주소를 잊으시고, 급기야 준호 얼굴도 못 알아보셨습니다. 당신 누구세요? 어머니가 준호를 보며 물으셨을 때 준호는 눈물이 났어요. 40년을 키워주신 어머니가 이제 아들을 못 알아보시다니.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전문적인 곳에 모셔야 해요. 준호는 며칠 밤을 고민했어요. 어머니를 요양원에? 그건 자식으로서 최대한 피하고 싶었던 선택이었죠. 하지만 어느 날 밤 어머니가 가스불을 켜놓고 주무셨습니다. 다행히 준호가 발견해서 큰일은 안 났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곳 실버타운 요양원에 모시게 된 겁니다. 실버타운은 서울 외곽 조용한 산 아래에 있었어요. 5층짜리 건물이었죠. 깨끗하고 시설도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간병인들이 친절했어요. 어머님 잘 모시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원장 선생님은 60대 중반의 온화한 여성이었어요. 김영숙 원장, 30년간 요양 분야에서 일하신 분이었습니다. 이 요양원은 특별해요. 우리는 어르신들을 가족처럼 모십니다. 어머니 방은 3층 305호였습니다. 깨끗한 침대, 작은 책상, 창문으로 보이는 정원. 나쁘지 않았어요. 엄마, 여기서 편히 계세요. 매일 올게요. 하지만 어머니는 준호를 빤히 보시기만 했습니다. 누군지 모르시는 눈빛이었죠. 준호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오후 6시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1층 식당에 어르신 40여 명이 모였습니다. 모두들 조용히 식사를 하셨죠. 준호는 어머니가 식사하시는 걸 도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숟가락을 제대로 쥐지 못하셨어요. 천천히 드세요, 엄마. 옆 테이블에 앉은 할머니가 준호를 보며 말했습니다. 새로 오셨어요? 어머님? 네, 오늘 입수했습니다. 그래요. 저는 박씨 할머니예요. 여기 온 지 1년 됐어요. 박씨 할머니는 70대 후반으로 보였어요. 치매는 있지만 대화는 가능하셨습니다. 여기 좋아요. 음식도 맛있고 간병인들도 친절하고 잘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하지만 박씨 할머니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네, 밤 10시만 되면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이상한 소리요? 자장가요. 어디선가 자장가가 들려요. 준호는 웃었습니다. 할머니들이 부르시는 거겠죠? 아니에요. 그게 아주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부르는 것 같아요. 근데 낮에는 절대 안 들려요. 꼭 밤 10시에만. 준호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치매 환자가 착각하시는 거겠지 하고 생각했죠. 저녁 8시
준호는 어머니를 방에 모시고 침대에 누이셨습니다. 엄마, 편히 주무세요. 내일 또 올게요. 어머니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준호가 문을 나서려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손을 뻗으셨어요. 노래. 네. 엄마, 뭐라고 하셨어요? 노래. 들려. 준호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엄마,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편히 주무세요. 어머니는 다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준호는 요양원을 나왔습니다. 차에 타서 집으로 가는 길이었죠. 운전하면서 준호는 생각했습니다. 잘한 걸까? 엄마를 요양원에 보낸 게.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잘 계셔. 시설도 좋고. 하지만 준호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어머니 생각이 계속 났습니다. 혹시 외로워하시는 건 아닐까? 무서워하시는 건 아닐까?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오늘 이야기는 당신의 마음을 울릴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일찍 요양원에 갔습니다. 어머니 방에 들어갔어요. 어머니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엄마, 주무셨어요? 어머니가 준호를 봤습니다. 여전히 누군지 모르시는 표정이었죠. 노래. 어머니가 또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래가 들렸어요? 무슨 노래요? 자장가. 준호는 박씨 할머니 말이 생각났습니다. 밤 10시에 자장가가 들린다고. 엄마, 언제 들렸어요? 밤. 어머니는 그 이상 말씀을 못하셨습니다. 준호는 간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저기요, 간호사님. 밤에 자장가 같은 게 들린다는데요? 간호사가 웃었습니다. 아, 그거요? 어르신들이 가끔 그러세요. 환청이에요. 치매 환자분들은 없는 소리를 듣기도 하시거든요. 환청이요? 네, 걱정 마세요. 흔한 증상이에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겠지. 환청이겠지. 하지만 뭔가 찝찝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는 일부러 늦게까지 요양원에 남아 있었어요. 오후 9시 면회 시간이 끝나고 방문객들이 모두 돌아갔습니다. 준호만 3층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죠.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손님, 면회 시간 끝났는데요? 아,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잠드시는 걸 보고 가려고요. 어머님은 벌써 주무셨어요. 이제 가셔야죠. 잠깐만요. 10시까지만 있어도 될까요? 간호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규정상 안 되는데요. 그때 김영숙 원장이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 원장님. 이분이. 준호가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첫날이라 제가 조금 더 있으려고요. 원장은 잠시 준호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어요. 그러세요. 10시까지는 괜찮아요. 다만 어머님 방이 아니라 1층 로비에 계셔주세요. 감사합니다. 준호는 1층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로비는 넓었어요. 소파가 있고 TV가 있고 잡지들이 놓여 있었죠. 하지만 밤이라 아무도 없었습니다. 준호는 소파에 앉아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9시 40분. 20분만 기다리면 10시입니다. 준호는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보냈어요. 뉴스를 보고 SNS를 확인하고 오후 9시 55분. 준호는 긴장했습니다. 정말 자장가가 들릴까? 오후 9시 58분. 준호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후 9시 59분. 심장이 뛰었습니다. 밤 10시 그 순간 어디선가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장 우리 아기. 준호는 숨을 멈췄어요.
자장가였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부르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들 목소리였습니다. 자장 자장 우리 아기 잘도 잔다. 소리가 어디서 오는 걸까? 준호는 일어났습니다. 복도로 나갔어요. 소리를 따라갔습니다. 복도를 걷다가 계단 앞에 멈췄습니다. 소리가 아래에서 들려왔어요. 지하. 준호는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1층, 지하 1층, 지하 2층. 자장가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지하 3층. 계단 끝에 문이 있었어요.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가 보였어요. 어두웠습니다. 희미한 불빛만 깜빡이고 있었죠. 복도 끝에 방 하나가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자장가가 그 방에서 들렸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걸었어요. 방문 앞에 섰습니다. 문에 작은 창이 있었어요. 준호는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방 안에는 할머니 10명 정도가 둥글게 앉아 있었어요. 모두 환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함께 자장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자장 자장 우리 아기 잘도 잔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그 가운데에 어머니가 앉아 계셨다는 겁니다. 준호의 어머니였어요. 어머니는 노래를 부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냥 앉아서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준호는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기서 뭐 하는 뭐 거야? 하시는 겁니까? 준호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답해. 김영숙 원장이 서 있었습니다. 웃고 있지 않았어요.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저기 제 어머니가 로비에 계시라고 했는데 답해. 왜 여기 오셨어요? 소리가 들려서요. 여기서 뭐 자장가가. 하는 거야? 원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들으셨군요. 저기 제 어머니가 있는데요. 왜 밤에 지하에? 원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설명해 드리죠. 원장은 준호를 사무실로 데려갔습니다. 지하 3층 끝에 있는 작은 방이었어요. 사무실에 앉았습니다. 원장이 차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화내지 마시고 들어보세요. 어머니한테 대체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짓이 아니에요. 치료예요. 치료요? 원장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치매 환자들, 특히 중증 환자들은 밤에 불안해합니다. 집이 생각나고 자식이 생각나고 어릴 적이 생각나죠. 그래서 잠을 못 자요. 배회하고 소리를 지르고 때로는 다른 환자들을 해치기도 해요. 준호는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요. 밤 10시에 비슷한 증상을 가진 환자분들을 모아서 함께 자장가를 부르게 하는 거죠. 왜 하필 자장가를요? 자장가는 가장 오래된 기억과 연결돼 있어요. 어머니가 불러주던 노래, 자식한테 불러주던 노래. 그 기억은 치매가 와도 잘 안 사라져요. 자장가를 부르면 환자들이 안정돼요. 원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물론 가족분들한테는 말씀 안 드려요. 이상하게 보일 수 있으니까. 하지만 효과는 확실해요. 이 프로그램을 시작한 후로 밤에 문제 행동을 하는 환자가 80% 줄었어요. 준호는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어머니도? 네. 어머님도 첫날부터 증상이 심하셨어요. 밤에 배회하려고 하시고 불안해하시고 그래서 프로그램에 참여시킨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어머니는 노래를 안 부르세요? 그냥 우시기만 하시던데요. 원장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건 아직 모르겠어요.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처음에 울다가 나중에 함께 부르세요. 어머님도 시간이 지나면 그러실 거예요. 준호는 여전히 석연찮았습니다. 근데 왜 지하 3층에서 하는 겁니까? 다른 환자분들 방해 안 되게? 그것도 있고
지하가 조용하거든요. 환자분들이 더 집중할 수 있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어요. 그럼 제가 매일 밤 와도 되나요? 어머니 보려고. 원장이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건 프로그램 진행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환자분들이 가족을 보면 더 불안정해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일주일만 기다려보세요. 어머님이 안정되시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준호는 어쩔 수 없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준호는 다시 요양원에 갔습니다. 어머니는 낮에는 괜찮아 보이셨어요. 정원을 산책하시고 식사도 하시고. 하지만 준호가 볼 때마다 어머니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뭐가 슬퍼요? 말해보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말씀하시지 못했어요. 치매 때문에 문장을 만들지 못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는 박씨 할머니를 다시 만났습니다. 할머니, 밤에 자장가 부르러 가시죠? 박씨 할머니가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봤어요. 지하 3층에서 박씨 할머니가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거기 가기 싫어요. 왜요? 무서워요. 분위기가 이상해요. 그리고 할머니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요? 거기서 나온 사람 중에 못 나온 사람이 있어요. 준호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작년에 최씨 할머니라고 계셨어요. 저랑 친했어요. 그분도 밤마다 지하에 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안 보이는 거예요. 돌아가신 건가요? 아니에요. 아직 살아계신데요. 근데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지하 더 깊은 곳에 있다는 소문도 있고. 준호는 불안해졌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집에서도 잠을 못 잤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매일 요양원에 갔지만 밤에는 들어갈 수 없었어요. 원장이 막았거든요. 일주일째 되던 날 준호는 결심했습니다. 밤에 몰래 들어가 보기로. 밤 9시 준호는 요양원 뒷문으로 들어갔습니다. 비상구였는데 잠겨있지 않았어요. 조용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3층으로. 어머니 방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어머니는 침대에 앉아 계셨습니다. 잠들지 않으셨어요. 엄마. 어머니가 준호를 봤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미소를 지으셨어요. 준호. 준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제 이름을 기억하신 거예요. 엄마, 저 알아보세요? 응. 어머니가 준호 손을 잡으셨습니다. 가자. 어디요? 집.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기. 싫어. 준호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간호사가 오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 손을 놓고 옷장 안에 숨었습니다. 간호사가 방문을 열었어요. 할머니, 시간 됐어요. 가실까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안 갈래요? 그럼 주사 맞으셔야 해요. 간호사가 주사기를 꺼냈습니다. 준호는 옷장 틈으로 봤어요. 간호사가 어머니 팔에 주사를 놓았습니다. 어머니는 힘없이 당하셨어요. 잠시 후 어머니가 비틀거리며 일어나셨습니다. 간호사가 부축해서 밖으로 나갔어요. 준호는 뒤따라갔습니다. 멀찍이 서요. 간호사는 어머니를 지하로 데려갔습니다. 지하 3층. 그 방. 준호는 계단에서 지켜봤습니다. 밤 10시. 자장가가 시작됐습니다. 자장 우리 아기. 10명의 할머니가 부르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이번에도 울고만 계셨습니다. 준호는 궁금했습니다. 왜 어머니만 노래를 안 부르실까?
그리고 박 씨 할머니 말이 생각났습니다. 최 씨 할머니가 사라졌다고. 준호는 복도를 더 걸어갔습니다. 방 하나를 지나쳐서 복도 끝에 또 다른 문이 있었어요. 지하 4층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준호는 숨을 죽이고 문을 열었습니다. 계단이 더 내려갔어요. 준호는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지하 4층? 여기는 더 어두웠습니다. 형광등도 제대로 안 켜져 있었어요. 복도를 걸었습니다. 방이 여러 개 있었어요. 문마다 번호가 붙어 있었습니다. 401호, 402호, 403호. 준호는 401호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가 하나 있었어요. 침대에 할머니가 누워 계셨습니다.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준호는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대답이 없었습니다. 준호는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숨을 쉬고 계셨지만 의식이 없는 것 같았어요. 준호는 다른 방들도 열어봤습니다. 402호, 403호, 404호. 모두 똑같았어요. 침대에 할머니가 누워 계시고 움직이지 않으시고. 준호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대체 뭔가?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찾으셨군요. 준호는 돌아봤습니다. 김영숙 원장이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웃고 있지 않았어요. 원장님, 이게 대체 뭡니까? 저 할머니들은 누구세요? 원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진짜 이야기를 해드리죠. 원장은 준호를 지하 4층 사무실로 데려갔습니다. 사무실에는 서류들이 가득했어요. 원장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치매 말기 환자들이에요. 치매 말기요? 네. 완전히 의식을 잃은 분들이죠. 말도 못하시고, 걷지도 못하시고, 먹지도 못하세요. 그냥 살아만 계신 거예요. 원장이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이분들 가족들이 모두 포기했어요. 연락도 안 하고, 면회도 안 오고, 그냥 여기 두고 가신 거죠. 그래도 이렇게 지하에, 지상에 두면 다른 환자분들이 무서워해요. 그래서 여기 모신 거예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 돌보고 있어요. 준호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럼 우리 어머니는요? 왜 밤마다 자장가를 시키세요? 그것도 지하에서? 원장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이 의자에 앉았어요. 자장가 프로그램은 진짜예요. 환자들을 안정시키는 거 맞아요. 하지만요? 다른 목적도 있어요. 무슨 목적이요? 원장이 준호를 똑바로 봤습니다. 환자들이 자장가를 부르면서 옛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그 기억을 관찰하면서 우리는 치매 연구를 하고 있어요. 연구요? 네. 저는 사실 신경과 의사예요. 30년간 치매를 연구했어요. 이 요양원은 연구소이기도 해요. 원장이 서류를 더 꺼냈습니다. 자장가를 부를 때 환자들의 뇌파를 측정해요. 그리고 어떤 기억이 남아있는지 분석하죠. 그렇게 치매 치료법을 연구하는 거예요. 준호는 놀랐습니다. 그럼 우리 어머니도 실험 대상이란 말씀이세요? 실험이라고 하면 나쁘게 들리지만 치료의 일환이에요. 그리고 이 연구 덕분에 많은 환자들이 도움을 받았어요. 원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특히 어머님 같은 경우는 특이해요. 다른 환자들은 자장가를 부르는데 어머님만 우시잖아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연구 중이에요. 준호는 화가 났습니다. 허락도 없이 어떻게? 동의서에 사인하셨잖아요. 입소 계약서에 연구 참여 동의 조항이 있었어요. 준호는 그때 계약서를 제대로 읽지 않았던 게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이건 비윤리적이에요. 비윤리적이지 않아요. 모든 게 합법이에요. 그리고 환자들한테 해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도움이 돼요. 원장이 일어났습니다. 준호 씨,
화나신 거 이해해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치매는 아직 치료법이 없어요. 우리가 하는 연구가 언젠가 치매를 고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어머님도 그 연구에 기여하시는 거예요. 준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원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일주일 더 지켜보세요. 어머님이 자장가를 부르시기 시작하면 그건 좋은 징조예요. 기억이 돌아오고 계신 거니까. 준호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잠을 못 잤어요. 계속 생각했습니다. 원장 말이 맞나? 이게 정말 치료일까? 아니면 그냥 실험일까? 며칠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매일 요양원에 갔습니다. 낮에 어머니를 만났어요. 어머니 상태는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를 알아보시는 날이 많아졌어요. 준호야, 네 엄마. 집에 가고 싶어? 조금만 더 여기 계세요. 좋아지시면 데려갈게요. 하지만 어머니는 슬퍼 보이셨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밤, 준호는 또 몰래 요양원에 갔습니다. 지하 3층 그 방, 밤 10시, 자장가가 시작됐습니다. 자장 우리 아기. 10명의 할머니가 부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머니도 함께 부르고 계셨습니다. 자장 우리 아기. 잘도 잔다. 어머니가 노래하고 계셨어요. 눈물을 흘리시면서. 하지만 노래하고 계셨습니다. 준호는 울컥했습니다. 어머니가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준호한테 불러주시던 자장가를. 노래가 끝났습니다. 할머니들이 일어나서 각자 방으로 돌아갔어요. 어머니도 간호사와 함께 나오셨습니다. 준호는 복도에 숨어 있다가 어머니를 따라갔습니다. 밤 10시였습니다. 요양원 복도는 조용했어요. 달빛이 담장 넘어 들마다 흐르네. 먼 길의 바람도 아이를 재우네. 누가 말아줘 딸.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뭐 하시는 겁니까?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빛나고 복도 끝에서 간호사가 야간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딸각딸각 간호사 신발 소리만 들렸죠. 준호는 3층 복도 끝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46살 대학교 교수였어요. 오늘 어머니를 이곳 실버타운 요양원에 모셨습니다. 어머니는 75살. 치매 진단을 받으신 지 2년이 됐어요. 처음에는 가끔 깜빡하시는 정도였습니다. 열쇠를 어디 뒀는지, 저녁을 드셨는지, 그런 정도였죠. 하지만 지난 6개월 동안 빠르게 나빠지셨어요. 이름을 잊으시고, 집 주소를 잊으시고, 급기야 준호 얼굴도 못 알아보셨습니다. 당신 누구세요? 어머니가 준호를 보며 물으셨을 때 준호는 눈물이 났어요. 40년을 키워주신 어머니가 이제 아들을 못 알아보시다니.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전문적인 곳에 모셔야 해요. 준호는 며칠 밤을 고민했어요. 어머니를 요양원에? 그건 자식으로서 최대한 피하고 싶었던 선택이었죠. 하지만 어느 날 밤 어머니가 가스불을 켜놓고 주무셨습니다. 다행히 준호가 발견해서 큰일은 안 났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곳 실버타운 요양원에 모시게 된 겁니다. 실버타운은 서울 외곽 조용한 산 아래에 있었어요. 5층짜리 건물이었죠. 깨끗하고 시설도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간병인들이 친절했어요. 어머님 잘 모시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원장 선생님은 60대 중반의 온화한 여성이었어요. 김영숙 원장, 30년간 요양 분야에서 일하신 분이었습니다.
이 요양원은 특별해요. 우리는 어르신들을 가족처럼 모십니다. 어머니 방은 3층 305호였습니다. 깨끗한 침대, 작은 책상, 창문으로 보이는 정원. 나쁘지 않았어요. 엄마, 여기서 편히 계세요. 매일 올게요. 하지만 어머니는 준호를 빤히 보시기만 했습니다. 누군지 모르시는 눈빛이었죠. 준호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오후 6시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1층 식당에 어르신 40여 명이 모였습니다. 모두들 조용히 식사를 하셨죠. 준호는 어머니가 식사하시는 걸 도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숟가락을 제대로 쥐지 못하셨어요. 천천히 드세요, 엄마. 옆 테이블에 앉은 할머니가 준호를 보며 말했습니다. 새로 오셨어요? 어머님? 네, 오늘 입수했습니다. 그래요. 저는 박씨 할머니예요. 여기 온 지 1년 됐어요. 박씨 할머니는 70대 후반으로 보였어요. 치매는 있지만 대화는 가능하셨습니다. 여기 좋아요. 음식도 맛있고 간병인들도 친절하고 잘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하지만 박씨 할머니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네, 밤 10시만 되면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이상한 소리요? 자장가요. 어디선가 자장가가 들려요. 준호는 웃었습니다. 할머니들이 부르시는 거겠죠? 아니에요. 그게 아주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부르는 것 같아요. 근데 낮에는 절대 안 들려요. 꼭 밤 10시에만. 준호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치매 환자가 착각하시는 거겠지 하고 생각했죠. 저녁 8시 준호는 어머니를 방에 모시고 침대에 누이셨습니다. 엄마, 편히 주무세요. 내일 또 올게요. 어머니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준호가 문을 나서려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손을 뻗으셨어요. 노래. 네. 엄마, 뭐라고 하셨어요? 노래. 들려. 준호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엄마,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편히 주무세요. 어머니는 다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준호는 요양원을 나왔습니다. 차에 타서 집으로 가는 길이었죠. 운전하면서 준호는 생각했습니다. 잘한 걸까? 엄마를 요양원에 보낸 게.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잘 계셔. 시설도 좋고. 하지만 준호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어머니 생각이 계속 났습니다. 혹시 외로워하시는 건 아닐까? 무서워하시는 건 아닐까?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오늘 이야기는 당신의 마음을 울릴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일찍 요양원에 갔습니다. 어머니 방에 들어갔어요. 어머니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엄마, 주무셨어요? 어머니가 준호를 봤습니다. 여전히 누군지 모르시는 표정이었죠. 노래. 어머니가 또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래가 들렸어요? 무슨 노래요? 자장가. 준호는 박씨 할머니 말이 생각났습니다. 밤 10시에 자장가가 들린다고. 엄마, 언제 들렸어요? 밤. 어머니는 그 이상 말씀을 못하셨습니다. 준호는 간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저기요, 간호사님. 밤에 자장가 같은 게 들린다는데요? 간호사가 웃었습니다. 아, 그거요? 어르신들이 가끔 그러세요. 환청이에요. 치매 환자분들은 없는 소리를 듣기도 하시거든요. 환청이요? 네, 걱정 마세요. 흔한 증상이에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겠지. 환청이겠지. 하지만 뭔가 찝찝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는 일부러 늦게까지 요양원에 남아 있었어요. 오후 9시 면회 시간이 끝나고 방문객들이 모두 돌아갔습니다. 준호만 3층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죠.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손님, 면회 시간 끝났는데요? 아,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잠드시는 걸 보고 가려고요. 어머님은 벌써 주무셨어요. 이제 가셔야죠. 잠깐만요. 10시까지만 있어도 될까요? 간호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규정상 안 되는데요. 그때 김영숙 원장이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 원장님. 이분이. 준호가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첫날이라 제가 조금 더 있으려고요. 원장은 잠시 준호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어요. 그러세요. 10시까지는 괜찮아요. 다만 어머님 방이 아니라 1층 로비에 계셔주세요. 감사합니다. 준호는 1층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로비는 넓었어요. 소파가 있고 TV가 있고 잡지들이 놓여 있었죠. 하지만 밤이라 아무도 없었습니다. 준호는 소파에 앉아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9시 40분. 20분만 기다리면 10시입니다. 준호는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보냈어요. 뉴스를 보고 SNS를 확인하고 오후 9시 55분. 준호는 긴장했습니다. 정말 자장가가 들릴까? 오후 9시 58분. 준호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후 9시 59분. 심장이 뛰었습니다. 밤 10시 그 순간 어디선가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장 자장 우리 아기. 준호는 숨을 멈췄어요. 자장가였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부르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들 목소리였습니다. 자장 자장 우리 아기. 잘도 잔다. 소리가 어디서 오는 걸까? 준호는 일어났습니다. 복도로 나갔어요. 소리를 따라갔습니다. 복도를 걷다가 계단 앞에 멈췄습니다. 소리가 아래에서 들려왔어요. 지하. 준호는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1층, 지하 1층, 지하 2층. 자장가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지하 3층. 계단 끝에 문이 있었어요.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가 보였어요. 어두웠습니다. 희미한 불빛만 깜빡이고 있었죠. 복도 끝에 방 하나가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자장가가 그 방에서 들렸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걸었어요. 방문 앞에 섰습니다. 문에 작은 창이 있었어요. 준호는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방 안에는 할머니 10명 정도가 둥글게 앉아 있었어요. 모두 환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함께 자장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자장 자장 우리 아기. 잘도 잔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그 가운데에 어머니가 앉아 계셨다는 겁니다. 준호의 어머니였어요. 어머니는 노래를 부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냥 앉아서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준호는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뭐 하시는 겁니까? 준호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김영숙 원장이 서 있었습니다. 웃고 있지 않았어요.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저기 제 어머니가 로비에 계시라고 했는데 왜 여기 오셨어요? 소리가 들려서요. 여기서 뭐 자장가가. 하는 거야? 원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들으셨군요. 저기 제 어머니가 있는데요. 왜 밤에 지하에? 원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설명해 드리죠. 원장은 준호를 사무실로 데려갔습니다. 지하 3층 끝에 있는 작은 방이었어요. 사무실에 앉았습니다. 원장이 차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화내지 마시고 들어보세요. 어머니한테 대체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짓이 아니에요. 치료예요. 치료요? 원장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치매 환자들, 특히 중증 환자들은 밤에 불안해합니다. 집이 생각나고 자식이 생각나고 어릴 적이 생각나죠. 그래서 잠을 못 자요. 배회하고 소리를 지르고 때로는 다른 환자들을 해치기도 해요. 준호는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요. 밤 10시에 비슷한 증상을 가진 환자분들을 모아서 함께 자장가를 부르게 하는 거죠. 왜 하필 자장가를요? 자장가는 가장 오래된 기억과 연결돼 있어요. 어머니가 불러주던 노래, 자식한테 불러주던 노래. 그 기억은 치매가 와도 잘 안 사라져요. 자장가를 부르면 환자들이 안정돼요. 원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물론 가족분들한테는 말씀 안 드려요. 이상하게 보일 수 있으니까. 하지만 효과는 확실해요. 이 프로그램을 시작한 후로 밤에 문제 행동을 하는 환자가 80% 줄었어요. 준호는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어머니도? 네. 어머님도 첫날부터 증상이 심하셨어요. 밤에 배회하려고 하시고 불안해하시고 그래서 프로그램에 참여시킨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어머니는 노래를 안 부르세요? 그냥 우시기만 하시던데요. 원장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건 아직 모르겠어요.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처음에 울다가 나중에 함께 부르세요. 어머님도 시간이 지나면 그러실 거예요. 준호는 여전히 석연찮았습니다. 근데 왜 지하 3층에서 하는 겁니까? 다른 환자분들 방해 안 되게? 그것도 있고 지하가 조용하거든요. 환자분들이 더 집중할 수 있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어요. 그럼 제가 매일 밤 와도 되나요? 어머니 보려고. 원장이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건 프로그램 진행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환자분들이 가족을 보면 더 불안정해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일주일만 기다려보세요. 어머님이 안정되시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준호는 어쩔 수 없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준호는 다시 요양원에 갔습니다. 어머니는 낮에는 괜찮아 보이셨어요. 정원을 산책하시고 식사도 하시고. 하지만 준호가 볼 때마다 어머니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뭐가 슬퍼요? 말해보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말씀하시지 못했어요. 치매 때문에 문장을 만들지 못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는 박씨 할머니를 다시 만났습니다. 할머니, 밤에 자장가 부르러 가시죠? 박씨 할머니가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봤어요. 지하 3층에서 박씨 할머니가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거기 가기 싫어요. 왜요? 무서워요. 분위기가 이상해요. 그리고 할머니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요? 거기서 나온 사람 중에 못 나온 사람이 있어요. 준호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작년에 최 씨 할머니라고 계셨어요. 저랑 친했어요. 그분도 밤마다 지하에 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안 보이는 거예요. 돌아가신 건가요? 아니에요. 아직 살아계신데요. 근데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지하 더 깊은 곳에 있다는 소문도 있고. 준호는 불안해졌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집에서도 잠을 못 잤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매일 요양원에 갔지만 밤에는 들어갈 수 없었어요. 원장이 막았거든요. 일주일째 되던 날 준호는 결심했습니다. 밤에 몰래 들어가 보기로. 밤 9시 준호는 요양원 뒷문으로 들어갔습니다.
비상구였는데 잠겨 있지 않았어요. 조용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3층으로 어머니 방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어머니는 침대에 앉아 계셨습니다. 잠들지 않으셨어요. 엄마. 어머니가 준호를 봤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미소를 지으셨어요. 준호. 준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제 이름을 기억하신 거예요. 엄마, 저 알아보세요? 응. 어머니가 준호 손을 잡으셨습니다. 가자. 어디요? 집.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기. 싫어. 준호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간호사가 오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 손을 놓고 옷장 안에 숨었습니다. 간호사가 방문을 열었어요. 할머니, 시간 됐어요. 가실까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안 갈래요? 그럼 주사 맞으셔야 해요. 간호사가 주사기를 꺼냈습니다. 준호는 옷장 틈으로 봤어요. 간호사가 어머니 팔에 주사를 놓았습니다. 어머니는 힘없이 당하셨어요. 잠시 후 어머니가 비틀거리며 일어나셨습니다. 간호사가 부축해서 밖으로 나갔어요. 준호는 뒤따라갔습니다. 멀찍이 서요. 간호사는 어머니를 지하로 데려갔습니다. 지하 3층. 그 방. 준호는 계단에서 지켜봤습니다. 밤 10시. 자장가가 시작됐습니다. 자장 우리 아기. 10명의 할머니가 부르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이번에도 울고만 계셨습니다. 준호는 궁금했습니다. 왜 어머니만 노래를 안 부르실까? 그리고 박씨 할머니 말이 생각났습니다. 최씨 할머니가 사라졌다고. 준호는 복도를 더 걸어갔습니다. 방 하나를 지나쳐서 복도 끝에 또 다른 문이 있었어요. 지하 4층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준호는 숨을 죽이고 문을 열었습니다. 계단이 더 내려갔어요. 준호는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지하 4층. 여기는 더 어두웠습니다. 형광등도 제대로 안 켜져 있었어요. 복도를 걸었습니다. 방이 여러 개 있었어요. 문마다 번호가 붙어 있었습니다. 401호, 402호, 403호. 준호는 401호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가 하나 있었어요. 침대에 할머니가 누워 계셨습니다.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준호는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대답이 없었습니다. 준호는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숨을 쉬고 계셨지만 의식이 없는 것 같았어요. 준호는 다른 방들도 열어봤습니다. 402호, 403호, 404호. 모두 똑같았어요. 침대에 할머니가 누워 계시고 움직이지 않으시고. 준호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대체 뭔가?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찾으셨군요. 준호는 돌아봤습니다. 김영숙 원장이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웃고 있지 않았어요. 원장님, 이게 대체 뭡니까? 저 할머니들은 누구세요? 원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진짜 이야기를 해드리죠. 원장은 준호를 지하 4층 사무실로 데려갔습니다. 사무실에는 서류들이 가득했어요. 원장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치매 말기 환자들이에요. 치매 말기요? 네. 완전히 의식을 잃은 분들이죠. 말도 못하시고, 걷지도 못하시고, 먹지도 못하세요. 그냥 살아만 계신 거예요. 원장이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이분들 가족들이 모두 포기했어요. 연락도 안 하고, 면회도 안 오고, 그냥 여기 두고 가신 거죠. 그래도 이렇게 지하에, 지상에 두면 다른 환자분들이 무서워해요. 그래서 여기 모신 거예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 돌보고 있어요. 준호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럼 우리 어머니는요?
왜 밤마다 자장가를 시키세요? 그것도 지하에서? 원장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이 의자에 앉았어요. 자장가 프로그램은 진짜예요. 환자들을 안정시키는 거 맞아요. 하지만요? 다른 목적도 있어요. 무슨 목적이요? 원장이 준호를 똑바로 봤습니다. 환자들이 자장가를 부르면서 옛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그 기억을 관찰하면서 우리는 치매 연구를 하고 있어요. 연구요? 네. 저는 사실 신경과 의사예요. 30년간 치매를 연구했어요. 이 요양원은 연구소이기도 해요. 원장이 서류를 더 꺼냈습니다. 자장가를 부를 때 환자들의 뇌파를 측정해요. 그리고 어떤 기억이 남아있는지 분석하죠. 그렇게 치매 치료법을 연구하는 거예요. 준호는 놀랐습니다. 그럼 우리 어머니도 실험 대상이란 말씀이세요? 실험이라고 하면 나쁘게 들리지만 치료의 일환이에요. 그리고 이 연구 덕분에 많은 환자들이 도움을 받았어요. 원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특히 어머님 같은 경우는 특이해요. 다른 환자들은 자장가를 부르는데 어머님만 오시잖아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연구 중이에요. 준호는 화가 났습니다. 허락도 없이 어떻게? 동의서에 사인하셨잖아요. 입소 계약서에 연구 참여 동의 조항이 있었어요. 준호는 그때 계약서를 제대로 읽지 않았던 게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이건 비윤리적이에요. 비윤리적이지 않아요. 모든 게 합법이에요. 그리고 환자들한테 해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도움이 돼요. 원장이 일어났습니다. 준호 씨, 화나신 거 이해해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치매는 아직 치료법이 없어요. 우리가 하는 연구가 언젠가 치매를 고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어머님도 그 연구에 기여하시는 거예요. 준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원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일주일 더 지켜보세요. 어머님이 자장가를 부르시기 시작하면 그건 좋은 징조예요. 기억이 돌아오고 계신 거니까. 준호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잠을 못 잤어요. 계속 생각했습니다. 원장 말이 맞나? 이게 정말 치료일까? 아니면 그냥 실험일까? 며칠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매일 요양원에 갔습니다. 낮에 어머니를 만났어요. 어머니 상태는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를 알아보시는 날이 많아졌어요. 준호야. 네, 엄마. 집에 가고 싶어. 조금만 더 여기 계세요. 좋아지시면 데려갈게요. 하지만 어머니는 슬퍼 보이셨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밤, 준호는 또 몰래 요양원에 갔습니다. 지하 3층 그 방, 밤 10시, 자장가가 시작됐습니다. 자장 우리 아기. 10명의 할머니가 부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머니도 함께 부르고 계셨습니다. 자장 우리 아기. 잘도 잔다. 어머니가 노래하고 계셨어요. 눈물을 흘리시면서. 하지만 노래하고 계셨습니다. 준호는 울컥했습니다. 어머니가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준호한테 불러주시던 자장가를. 노래가 끝났습니다. 할머니들이 일어나서 각자 방으로 돌아갔어요. 어머니도 간호사와 함께 나오셨습니다. 준호는 복도에 숨어 있다가 어머니를 따라갔습니다. 어머니 방. 간호사가 어머니를 침대에 눕히고 나갔어요. 준호는 방에 들어갔습니다. 엄마. 어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준호야. 엄마, 자장가 불렀어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응, 기억났어. 뭐가요? 내가 어렸을 때 엄마가 매일 밤 불러줬지. 준호는 눈물이 났습니다. 네, 엄마. 기억해요. 엄마가 매일 밤 재워주셨어요. 어머니가 준호 손을 잡으셨습니다.
엄마, 미안해. 왜 미안하세요? 엄마가 너를 잊어버려서. 준호는 울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괜찮아요. 준호야, 엄마. 여기 나가고 싶어. 알아요, 엄마. 곧 데려갈게요. 그날 밤 준호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니를 집으로 모셔오기로. 다음 날 준호는 원장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퇴소시키겠습니다. 원장이 놀랐습니다. 왜요? 네, 어머님 말씀하세요. 좋아지고 계시잖아요. 집에서 제가 모시겠습니다. 준호 씨, 네, 말씀하세요. 집에서는 제대로 케어하기 힘들어요. 여기가 더 나아요. 아니요. 네, 말씀하세요. 엄마는 집에 가고 싶어 하세요. 원장이 난색을 표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연구는 그만하세요. 제 어머니는 실험 대상이 아니에요. 준호는 단호했습니다. 결국 어머니를 퇴소시켰습니다. 말씀하세요. 집으로 모셔왔어요. 어머니는 집에 오시자 편안해 보이셨습니다. 우리 집이다. 네, 엄마. 우리 집이에요. 준호는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서였어요. 아내도 도와줬습니다. 매일 밤 준호는 어머니한테 자장가를 불러드렸습니다. 자장 우리 아기 잘도 잔다.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시며 잠드셨어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어머니 상태는 더 나빠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금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매일 준호와 대화하시고 가끔은 옛날 이야기도 하셨어요. 준호야, 내가 어렸을 때 말이야. 네, 엄마. 말해보세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 후, 준호는 요양원 소식을 들었습니다. 실버타운 요양원이 문을 닫았다고. 비윤리적 연구 논란 때문이었어요. 준호가 신고를 했거든요. 김영숙 원장은 의사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지하 4층에 있던 할머니들은 다른 요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준호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원장은 나쁜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치매를 고치려고 노력한 사람이었을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환자들은 연구 대상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가족의 사랑이 어떤 치료보다 중요하다는 것. 어느 날 밤 어머니가 준호를 부르셨습니다. 준호야. 네, 엄마. 고마워. 뭐가요? 엄마를 집에 데려와줘서. 당연한 거예요, 엄마. 어머니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자장가 불러줄래? 네, 엄마. 준호는 어머니 손을 잡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자장 우리 아기 잘도 잔다. 우리 아기 잘도 잔다. 어머니는 편안하게 눈을 감으셨어요.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우리 부모님들은 나이가 들면서 우리를 잊어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대 부모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양원이 나쁜 곳은 아닙니다. 때로는 필요한 선택이기도 하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부모님께 관심을 갖고 자주 찾아뵙고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키우실 때 불러주셨던 자장가를 기억하세요. 이제는 우리가 부모님께 그 노래를 불러드릴 차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밤 부모님께 전화 한 통 하세요. 사랑해요 한마디만이라도. 내일은 늦을 수도 있으니까요.